위성꼼수 비례정당이 아니라 전면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5번째 방송입니다. 4.15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꼼수 비례정당으로 민의를 저버린 양대 거대 정당의 비례위성 정당을 해산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3월 24일 오후 1시에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전철협을 비롯한 76개 시민사회단체가 비례위성정당 해산하라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3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집전민주주의연대와 민교협 등 시민사회단체가 비례위성정당 해산하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비례위성정당은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논의되었으며 많은 논란으로 시끄럽지만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의를 대변해야 할 거대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기존의 정당과 흡사한 이름으로 복제 창당하고 공천을 두고 치졸한 밥그릇 싸움을 하였습니다. 이는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라는 촛불에 역행하는 것이며 철거민과 서민 등 진보와 소수를 배제하는 반민주적인 망동이기에 촛불의 이름으로 비례위성 정당을 즉각 해산할 것을 주장합니다. 작금의 거대 양당의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고 촛불 정신을 퇴색시킨 규탄받을 행동입니다. 나는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할 때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약 14개월간 정치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나는 토지 정의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건 세력은 나를 끌어내리고자 엄청난 음해를 하였죠. 약자들을 대변하거나 소수자 권익을 위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과 정권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토지정의와 부동산 투기 근절운동을 시작한 토지정의운동가로서 2007년에 좋은 기회라 생각했지만 철거민 권익을 도모해온 경력에 발끈한 토건 세력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어 정치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정치 형태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수구 보수적 형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 것이고 개혁한다고 하지만 선거법이 거대 정당들의 권력 유지에 이용당하는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선거가 최선의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을 강요받아온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뜻 있는 국민이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정치 구조 속에서 개발과 건설 부분에도 개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사업 시행처와 시공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언제든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고 대변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의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의를 갖고 만든 선거법이 누더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정치적 명분이나 도의 같은 건 없습니다. 거대 양당은 오직 권력투쟁에서 승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남았으며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권력력만 드러내어 한국 정치의 밑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지난번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정치개혁은커녕 더욱 만신창이로 전락되어 이번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선거법을 재개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이 같은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직접 견제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토지 정의운동을 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연대에 참여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발안제를 헌법에 담고자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듯이 과잉되고 왜곡된 대한민국 국회 권력이 거대 양당의 구조로 고차가 된다면 촛불 민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선거라면 거대 양당의 부패는 견제할 수 없으며 심판할 수 없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문성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관련 활동가 혹은 전문가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균형적인 국회가 되도록 비례 국회의원이 필요한 제도였지만 최근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고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감과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태에 실망하여 투표를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최근 거대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보면 더더욱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앙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전략 공천을 포함해 지역구 후보를 결정하고 전국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출마하는데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대변하는 후보가 몇 명이나 되는가? 농촌이나 도시나 법조계 인사와 대학 교수 등 명망가 중심으로 후보를 채우다 보니 그 같은 후보들이 당선되어 구성되는 국회가 우려스럽습니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입법이나 위정활동보다 지역이나 재선을 위한 조직관리, 지역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의원의 상하 관계 속에 지방자치 정치까지 타락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행포에 상처를 가진 독립운동가 자손들, 6.25 사변을 겪으며 전쟁의 와중에서 가족을 잃은 상처를 가진 분들, 6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토지 수탈 정책과 관련법에 의해 재산과 주거권이 유린된 철거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대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정치 권력은 하나같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진정성은 없고 갑의 입장으로 을을 대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을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할 비례 국회의원들을 절실히 요구하였습니다. 기대를 했지만 실망을 안겨준 이런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국회의원 입후보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장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투기꾼이나 개발을 남발하는 후보에게는 절대로 표를 줘서는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로 희망을 만들어 나갑시다. 언젠가 선거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국회 권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4.15 총선이 끝나더라도 다시 촛불을 들고 선거 제도를 올곧게 고칩시다.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다시 선거법을 재개정합시다. 오늘 5번째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